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퀴즈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8문제 정도를 낼 텐데요. 해당하는 용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퀴즈 맞히기 게임인데요. 18개의 용어 중 본인이 몇 개 정도 맞힐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으로 나오는 용어는 18개인데요. 이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8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가 몇 개 정도인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웹, 2번 인터넷, 3번 HTML, 4번 HTTP, 그 다음에 FTP, 도메인, 웹서버, 클라이언트, 하쿰 비움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그, 팀 버너스리, 브랜던 아이크, 잭 도르시, 켄 쇼. 자, 그러면 왼쪽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기술 용어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유명한 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아닌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켄쇼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던 다니엘 네들러와 그 친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기업의 실적과 주요 경제 수치, 주가의 움직임, 현재 주요 이슈 등 방대한 금융 데이터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처럼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만을 분석하지 않았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자료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웹의 정보들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로 이해하여 빠르게 분석한다. 사실 증권회사의 억대 연봉자가 며칠에 걸려 하는 일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는 것이었다. 시장 분석 전문가라고 해봤자 켄쇼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신력 있는 기사 혹은 찌라시, 시장 동향, 금융위원회, 통계청, 노동청 등 각종 부서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알아내는 일 등을 하는데 켄쇼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분석하고 한번 분석한 결과를 또 분석하여 관련성을 찾으며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축적되어 더 똑똑해진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서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고 이어 JP모건, 시티그룹, 조지 소로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여러 회사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금 월스트리트 업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켄쇼는 정해진 자료의 결과 위주의 보고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자, 정답은요. 켄쇼입니다. 켄쇼. 사람 이름 같죠? 막 일본 이름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켄쇼는 일단 인공지능 머신이며 그리고 기업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회사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망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망으로 망 중의 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통신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너 지금 뭐 하니? 라고 친구한테 묻죠. 나 지금 인터넷 하는 중이야. 틀린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인터넷은 망이에요. 망을 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정보 검색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인터넷 해가 아니라 나 지금 웹서핑 중이야. 아니면 나 지금 웹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이라는 요게 나오는데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인터넷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이때 이 망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죠.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그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컴퓨터가 고유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 주소는 IP 어드레스라고 하죠. 기억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자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대표적인 거로 저의 도메인은 mjuLove.kr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도메인을 2주차에는 생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편리한 주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그래서 도메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웹페이지를 구성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로 1989년 월드 와이드 웹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고안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분이 계셔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웹 서핑을 하고 있죠.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데 이분은 바로 네. 정답은 팀 버너스-리입니다. 팀 버너스-리. 1989년이고요. 월드 와이드 웹 창시일도 매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CSS의 창시자이며 오페라의 CT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CSS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뭘까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제 CSS를 HTML 다음에 배울 건데 이분은 바로 하콤 비옴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몇 문제 맞히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굉장히 욕심 많게 생기셨죠? 누구일까요? 자, 자바스크립트 창시자이고요. 모질라라는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모질라의 CEO인데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창시했고 그리고 예전에 넷스케이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수자 반대 모금 운동에 참여했다가 CEO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내려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브랜던 아이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창시했고 넷스케이프 사이에서 따로 나와서 이제 모질라라는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는데 결국 모질라 CEO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내려오는 불운의 CEO입니다. 자, 브랜던 아이크.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안 된다. 반대 모금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결국 공정하지 못하다는 직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인터넷상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정답은 네, 웹입니다. 웹. 자,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명언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타개한 그의 이름은 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스티브 잡스, 2번 스티브 토빈, 3번 스티븐 호킹입니다. 자, 누굴까요? 네, 정답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세상을 뜨셨는데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인공지능 AI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년, 내가 남은 생애가 5년이라면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낼 텐데 이 스티브 잡스는 남은 여생을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쏟았다고 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두 분입니다. 구글의 창업자고요. 아이러니한 거는 98년에 차고에서 구글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3월이죠.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관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구글이 가장 잘했던 역할 중에 딥마인드를 인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이세돌님과 이제 대전을 벌였는데 결국 알파고가 완승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번 빼고 다 이겼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일까요? 네,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수학자 그리고 교수님이셨죠. 이제 둘 다 이제 스탠포드 대학원 출신인데 이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도 보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로봇이고요. 로봇 애널리스트입니다.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주식 회사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는 수백 명의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는 고객에게 적합한 주식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600명을 해고시키고 2명만 남긴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단 5분 만에 모두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 분석 프로그래밍, 이것은 무엇일까요? 회사 이름인 동시에 프로그램, 시스템 이름입니다. 로봇이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켄쇼입니다. 자, 이제 이 켄쇼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제작을 했고요. 개발자가 굉장히 일본의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하고 회사명을 켄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틱택토 게임에 관심을 보였으며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립한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CEO라고 알고 있죠. 전 CEO죠. 명예 CEO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엘테어 베이직까지 개발한 천재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자, 애플의 전 CEO자 공동 창립자 아까 나왔던 건데요. 컴퓨터의 대중화 그리고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공지능 전공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첫 번째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쓰기 그리고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35년에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룹,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이제 이 에이트라는 책인데 이거를 한번 읽어볼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생각하는 것이 많아질 겁니다. 생각의 깊이가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면 한번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그룹과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그룹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대여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여를 해서 꼭 읽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처럼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네, 정답은 웹 서버라고 하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네이버를 흔히 이제 웹 서버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인터넷상에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문서 전송을 위한 통신 규약입니다. 프로토콜인데 이것의 정답은 네, HTTP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이것은 풀네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문에 보면 이러한 문항이 나와요. HTTP의 풀네임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이 HTTP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메인만 입력하지만 실제 이제 자료를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할 때 이 HTTP 규격에 의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웹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규약이 HTTP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마크 주커버그고요. 페이스북 창업자입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마크 주커버그는 인공지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고 CEO인데 현재 이제 CEO의 방은 이렇습니다. 자, 마크 주커버그의 모습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CEO 하면 개인 룸에 비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단독 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의실에서 의자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같이 마크 주커버그와 일을 했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회의실 안에 마크 주커버그의 책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드나드는데 개의치 않고 본인 업무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식 그리고 독단적인 CEO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문 기업 환경이 오늘날의 페이스북을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정한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입니다. 정답은 FTP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이 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풀네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을 서로 간에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는 나의 PC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접속한 원격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량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WinSCP라는 이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도메인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공하는 파일들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FTP 프로그램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8살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코딩을 익혔습니다. 자, 트위터의 창업자입니다. 누굴까요? 굉장히 이름만 들으면 친숙해요. 그래서 트위터의 창업자, 트위터는 보안이 좀 약해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트위터를 탈퇴했는데 보안이 여러 번 뚫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SNS였는데 자, 잭 도르시입니다. 트위터의 창업자예요.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월드 와이드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 언어입니다. 자, 우리는 한 학기의 전반부 이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멋있게 제작을 할 겁니다. 이 언어를 이용해서. 정답은 HTML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HTML 플레임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고요. 우리는 전반부에 이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왜?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 웹서버 측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이 클라이언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다. OX. 자, O 손 들어 보세요. X 손 들어 보세요. 네, O는 국밥을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에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 크롬,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0년 후 여러분 모습을 웹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웹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웹에서밖에 볼 수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